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강의를 맡은 교사 이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제작 작업과 성찰, 실제와 이론, 열정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거리를 두고 분석하는 것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교육입니다. 즉, 참여와 이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필요한 경우 학생들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정확한 판단 기준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교사는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에 쫓겨 서두르거나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대신 해결해주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수업에 앞서 교사는 내가 가르칠 미디어 리터러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교사 미디어 리터러시 점검표입니다. 만약 이 점검표에서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다면 수업에 앞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이 있는 연구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 미디어 에듀케이션 매니페스토는 영국의 저명한 미디어 교육학자인 데이빗 버킹엄이 저술한 책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주제들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데이빗 버킹엄이 제시하는 미디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적 개념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구체적인 교수법 등은 미디어 교육을 막 시작하려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디어 교육 방식을 성찰해 보려는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크리에이트 런은 미디어 교육자이자 활동가인 르네 홉스가 저술한 책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학습자의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비디오, 블로그, 웹사이트, 리믹스, 팟캐스트, 인포그래픽 제작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교육 방법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Teaching Digital Natives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마크 프렌스키의 저서로 오늘날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로 소통하는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책임과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자로서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과 흥미, 관심 분야, 문화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훌륭한 미디어 교육자는 학생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어떤 미디어를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지 관찰하고 직접 경험해 봅니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그러한 관심사를 이용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핍이나 스트레스 등을 살펴보는 것은 미디어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사례는 제가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을 살피고 그들의 관심 분야를 수업에 적용한 장면입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이 어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이야기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뿐더러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장면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온라인에서 게임 책을 쓴 것입니다. 종종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게임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교사는 게임을 중지하도록 하지 않고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찾고 학생들의 욕구를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도구, 기술 등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게임 회사나 비슷한 게임의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깊이 있게 찾아보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쓰기 수업에서는 서너 문장도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도 게임책 쓰기 활동을 통해 몰입하고 조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훌륭한 미디어 교육자는 미디어 수업을 설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대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이 왜 이 교육을 듣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과 기술을 가졌는지, 어떤 배경 환경을 가졌는지 등을 파악할 때 학습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미디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나 교사용 지침 등을 찾아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선정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수업 모형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게 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모델을 선정했다면 교수 학습안을 작성합니다. 미디어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안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수업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개요는 수업 차시, 학습 목표, 수업 방법, 평가 방법, 관련 교과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는 해당 수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교수 학습안은 크게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개방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경험을 묻기, 시청각 미디어 자료 활용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개 단계는 교육 목표가 교육 내용에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활동은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수업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미디어 창작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거나 사전에 과제로 초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정리 단계는 학생들이 학습한 미디어 학습 목표와 관련된 평가, 질문과 대답, 요약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수업에 산출물이 있을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해 보거나 보다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프로젝트로 연결하도록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미디어 교육은 단순히 미디어 지식과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교사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계, 스캐폴딩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